수급이 보인다 시간입니다. 수급의 방향도 찾아보고요. 종목의 대응 방향까지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힌트맨 이상준 소장의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종목의 실시간 종목 체크는 이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의 수급이 궁금한 종목 들어오셔서 많이 남겨주세요. 단 이 시총 900억 이상 종목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응 방향까지 이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과 전체적인 수급 동향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장님, 오늘 시장 수급 거의 매도 폭탄이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시장 그렇죠.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어제 그제랑 오늘은 너무 틀리죠. 미국 네. 제조업 쇼크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 대형 제조주 중심으로 그 쇼크를 온전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제 어제 그제 수급을 일단 한번 좀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에서는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삼성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그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들. 기관이 산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기도 눈에 들어오고 셀트리온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두 종목은 대표적으로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제 기관의 쇼커버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삼성전기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오늘 수급은 나쁘질 않아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현재 매수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외국인 매수 종목 보니까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은 요새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오늘 수급 상황을 보니까 네이버는 좀 팔고 있고 카카오는 매수하고 있고 좀 이런 양상이 좀 읽힙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바이오주 쪽 대단했죠. 그야말로 바이오의 반격이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어제 이제 동시에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오늘 걱정했던 게 어제 워낙 세게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매물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다행인 게 바이오주의 어떠한 그 매도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 이슈 타이틀로는 10월에도 믿을 건 연기금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제가 이 타이틀을 잡고 한 10시쯤 원고를 넘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타이틀 잘못 잡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니까 연기금 넘어져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100억 넘게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1,000억 원 넘게 판 게 5월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은 되는 흐름인데, 근데 연기금이 실탄이 많습니다. 일단 9월 전체 손매수금을 보더라도 기관 전체로 산 것보다 연기금이 더 많이 샀는데, 연기금이 6월 말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7.3%인데 연말까지 목표가 18%거든요.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11조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고 7, 8, 9 매수분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실탄이 한 6조 4천억 남는데 실제로는 돈이 더 남아요. 왜냐면은 연기금이 아니라 연기금 등이잖아요.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이건 연기금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건 때문에 그걸 빼면 한 8조 6천억까지도 좀 그 실탄이 남아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지금 연기금 매수한 거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빼더라도 9월 달에만 1조 원 이상을 샀다. 실탄이 많다는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연기금이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들을 샀을까? 대표 업종도 샀는데요. 500억 이상 산 업종이 6개밖에 안 됩니다. 뭐를 가장 많이 샀을지는 당연히 예상이 되죠. 전기전자, 프로그램이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운수장비, 금융 이런 쪽인데, 운수장비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전기전자는 좀 제외하고 생각하고 좀 큰 편인데, 최근 열흘 동안 기준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 이렇게 나가는데, 특징적인 게 기아차가 한국조선해양보다 시가총액이 큰데 한국조선해양을 조금 더 많이 샀다는 거. 그리고 중형주 중에서는 만도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참 연기금 매수 종목 갖고선 종목 찾기가 참 어려운 게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수 종목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특히 좀 작은, 덩치가 좀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일단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한, 여러분의 수급이 궁금한 종목들 이어서 소장님과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한국항공우주를 채팅방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은 보합권 내에서 등락 이어가고 살짝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양봉으로 뛰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어제 한 2% 정도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수급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평소 거래의 한 60% 정도 거래가 현재 실리고 있고요. 거래 강도가 0.56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평소 거래의 한 60% 정도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얘기고,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제가 제시했던 종목 중에서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 한국항공우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수급 흐름도 나쁘질 않고, 지금
외국인 기관 또 동시에 지금 사고 있는 걸로 추정이 있는데 외국인이 좀 그 안정적으로 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여기서 의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시장 또 그 체계적인 위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방산주가 또 한 번씩 그 시세를 내고 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시세를 형성하더라고요. 이런 흐름 보면은 항공우주 정도는 좀 들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한국 항공우주는 무난하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신라젠 접수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은 7%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어마어마했죠. 그야말로 네. 이제 아까 제가 그 바이오주의 반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장이 이제 어제 신라젠이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어제 수급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어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모두 세게 팔았죠. 상한가니까 당연히 분들은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주가는 지금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 기관 추정 매수세가 좀 살짝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매도로 들어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수급도 좀 나빠지는 모습. 신라젠 같은 종목은 참 요새 매매하기 너무 어려운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라젠 갖고 있는 친구한테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매매를 잘할 수 있으면 한번 팔고선 밑에서 한번 끼워넣어보는 거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고요. 아예 이제 뭐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세가 이렇게 급변한다 그러면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바닥 찍었다고 짱짱짱짱 올라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올라가더라도 굴곡을 거쳐서 올라간다는 것 이럴 가능성을 좀 그 머리에 두고선 시세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 워낙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주고요. HLB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 65,400원에 접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1.8%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 음봉으로 6만 원대 사셨다고요? 65,000원에 사셨다고 그럼 좀 수익 구간이 있네요. 네. 오늘 수급 나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HLB도 어저께 좀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HLB도 상당히 어제 시세가 좀 세게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좀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대략 한 1시 정도부터 기관 매수 강도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다시 이제 그 플러스를 내고 있는 구간인데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HLB 갖고 지금 수익 내시 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몇 안 되는 투자자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급 흐름만 보면은 뭐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HLB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소장님이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이요. 아모그린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3일 연속해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매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모그린텍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할까요, 소장님? 그렇게 뭐 저희 그 매도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거의 뭐 매물이 별로 그렇게 매도세는 나오고 있는데 매도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근데 그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그 기관성 매도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 원래 기관 매매가 그렇게 크게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그만 매물로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네요. 뭐 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아모그린텍이 좋지를 않네요. 지금 그 음봉 연달아 3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등은 나온다 그래도 이렇게 뭐 그 겹겹이 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글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좀 그 반등하면 물량 줄이셨다가 좀 오늘 뭐 줄일 자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네. 반등이 오면은 좀 물량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한번 채워내는 게 어떨까.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면 좀 그런 전략도 좀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고 물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은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한번 다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1.06%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역시 이틀 연속 강세 이어가고 오늘도 있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무난하네요. 외국인 팔고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거래는 평소 거래 한 90% 정도가 실리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좀 돌았네요.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어제 그 동시에 그 소규모지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있는데 기관 매수 강도가 조금 더 세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급 흐름 보면은 글쎄요, 한진칼도 이 정도면은 오늘 수급 흐름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 한진칼도 뭐 수급 흐름 뭐 무난무난한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이어서 진원생명과학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세가 한 15%까지 고점을 높여가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탄력 대부분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외국인들이 최근 좀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여기 있군요. 네. 진원생명과학이 거래가 오늘 너무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매매 판단하기가 평소 거래 한 30%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의 관심권에서 좀 멀어진 종목이고 외국인 추정 매수세가 들어오곤 있는데 거래가 이 정도라면은 지금 뭐 수급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긴 좀 나왔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들어와 있는데요. 소장님 역시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이고 현재 보합권에서 딱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사들이고 있긴 한데 뭐 규모 정말 크지 않은 것 같고. 미미한데 수급은 네. 그래도 매수세는 들어오곤 있어요.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기관성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이렇게 뭐 큰 영향은 없는데 뭐 오늘 같은 날 의사결정할 정도의 매매는 아닌 것 같고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not bad 이 정도만 not bad. 이 정도면 그러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원 시스템즈는 뭐 쏘쏘 정도 의견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모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S모요? 시세가 정말 급변해서 뭐 연속 뭐 3번, 4번 하한가를 맞고 오늘도 하한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시 22%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모는 정말 대응하기가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매매합니까? 평소 거래 100배가 실리고 있어요. 네. 평소 거래 100배요. 그러니까 10배도 아니고 100배. 와, 100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한쪽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사고 팔고 장중에 사고 팔고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종목 지금 뭐 대주주 변경됐다고 사흘 동안 시가총액이 76%가 날라온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 급락세로 출발해서 지금 뭐 급등하면서 장중에도 온갖 난리가 납니다. 근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정말 단타의 귀재들은 뭐 여기서 수익 오늘 꽤 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현재 수급 상황 보면은 그 기관이 다시 그 아침에 좀 샀었는데 네. 기관이 쭉 매물로 나오고 다른 종목을 짚었네요. 다시 볼게요. 네, 에스모가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소장님. 외국인이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관이 아침부터 기관성 매수세가 들어와서 계속 좀 들어와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기관이 여기서 들어왔다가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기대는 해볼 만한데 거래 이렇게 터지면 매매하기는 어렵죠. 사실 뭐 웬만하면은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의 네. 하이라이트 종목 한 종목만 꼽으라면은 역시 S모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 S모였고요. 역시 신중하게 조금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저희 시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수급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어닝 시즌인데 쉽지 않은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벌써 실적 안 좋은 종목들 빠지는 종목들 막 나오고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고르는데도 신중해야 되고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수급도 상황을 봐야 되는 이런 좀 상황. 종목 선택의 폭이 좁아진 시장. 그렇기 때문에 좁혀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